이분은 22년 1월에 6억 정도의 이 집을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세제 개편이 됐잖아요.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보유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1주택자인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갈아타는 게 맞을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갈아타기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아타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갈아타기는요, 내가 사는 집보다 일단 좋은 집으로 가야 돼요. 좋다라는 것이 비싼 집.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내 집값의 1.5배 이상은 좋은 집 가야 돼요. 비싼 집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비슷한 집으로 간다. 내가 만약에 한 6억 정도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한 7억 정도의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요, 그 안에 뭐 우리가 취득세나 세금, 부동산 수수료, 뭐 등기, 비용 다 합치면요, 크게 이렇게 옮기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1.5배 이상 좀 비싼 곳으로 가야지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집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만 보유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조정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요, 실거주 요건이 2년이 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또 조정지역으로 묶인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추후에 이 집을 판다 했을 때 실거주 요건 2년이 붙느냐 안 붙느냐, 내가 언제 이 집을 샀느냐, 그 당시에 이게 조정지역이었느냐, 그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새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만큼의 자금이 확보가 되었느냐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렇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예요. 이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사를 가는 집으로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그 대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리고 매달 그 대출금을 상환을 할 때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가, 그게 우리 가계의 월소득의 몇 %까지 되느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집을 내가 판다 했을 때 만약에 기존 집에도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 갚고 남는 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걸 합쳐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그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 비과세라는 것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이 많이 올랐다. 근데 세금 아예 안 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요건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다 동일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조정지역이라 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거주 요건 2년이 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취득할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최근처럼 갑자기 규제를 묶여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실거주 요건 2년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2년만 보유를 하셔도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취득할 당시에도 조정지역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실거주 요건 2년이 붙습니다.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헷갈린다 했을 때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제 기준으로는요, 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매도가가 12억 이하라고 했을 때는요, 12억 이하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 12억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세제 개편이 있었죠. 그때 가장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는데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갈아타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28년부터는요, 보유에 대한 공제는 혜택은 줄어들고요. 이제 거주에 대한 혜택이 더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년 이후에는 아예 보유에 대한 공제가 없어지고요. 거주에 대한 공제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집에 그냥 실거주 하라는 거예요. 집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계속 실거주 해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을 더 늘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정책에 맞게 가야 돼요. 이것에 벗어난다 했을 때는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거나 뭔가 불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만약에 지금 집이 한 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이 집을 조금이나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실거주를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앞으로는 내가 똑같이 집이 한 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집에 오래 살면서 실거주를 하면 세금적인 혜택이 있지만 내가 갖고는 있지만 실거주를 못한다 했을 때는 혜택이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걸 되게 저렴할 때 샀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양도 차익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걸 지금 팔고 내가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거 쭉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팔까? 당연히 고민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양도 차익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요. 28년 이전에 파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래 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28년부터 공제 한도가 신설이 됩니다. 28년에는요. 개인별로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20억이고요. 29년에는 10억이 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 공제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28년부터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어떤 상한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도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양도 차익이 그만큼 크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그 집을 팔고 확실하게 공제 혜택을 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가대로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 나중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현재 강남 같은 곳에 내가 예전에 좀 저렴하게 집을 샀는데 이 차익이 큰 경우에는 일단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혜택을 보고 현재 시세대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일단 큰 틀에서는 이 방향이 맞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확실한 그 세금의 부분을 판단하고 가시는 게 맞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갈아타기라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어떻게든 집을 갖고 있고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 집을 파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셨어요. 근데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내가 갈아타기를 할 동네 그리고 그 아파트, 그 물건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지금 기존 집을 팔아야지 그 매물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은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급매물을 본다 하더라도 내 집이 안 팔리면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내 집을 팔아야 돼요. 내 집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팔고 이 매도 계약을 한 다음에 그때 나와 있는 매물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그거 내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 군데 집을 내놓고 집을 파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여름 휴가가 거의 지나가고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른 시기보다는 거래가 좀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집을 좀 적극적으로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매도 계약을 하시고요. 그때는 내가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동네로 갈아타기를 할지 그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아파트의 매물을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매수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팁을 드리면 내가 갈아타기를 하는
그때 그 계약에 대한 잔금과 내가 매수 계약을 하는 잔금을 웬만하면 한 날로 일치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집하는 그 잔금을 가지고 바로 매수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미리 거래하는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놓으시면요, 부동산에서 그 잔금 시기를 알아서 이렇게 협의해서 조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잔금일은 계약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뭐 4개월이든 조금 늘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미리 내가 계약금을 넣기 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특히나 흐름이 빠른 지역이다,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동네가 가격 상승이 좀 빠르다, 그런 상황이라 했을 때는요, 웬만하면 중도금 설정 딱 하시고 함부로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내가 집을 내놨어요. 그러면 일단 매수 계약을 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는 미리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꼭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출 상담사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가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을 내가 뭐 4억 이상 만약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KB 국민은행부터 대출 한도를 3억으로 줄여버렸어요. 3억으로 줄인 가장 큰 이유는 가계대출 총량제가 지금 시행 중인데 이미 총량의 거의 많은 부분을 소진한 거예요.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든 좀 한도를 줄여가지고 이걸 버티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4억의 대출이 필요한데 막상 나중에 대출을 알아보면 3억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1억이라는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미리 우리가 좀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제 지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좀 대출 알아봐야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주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출 상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출 한도도 많지도 않고 대출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그래도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좀 연락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대출 상담사 그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많이 돌려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은행마다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뭐 혜택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손볼 많이 파시는 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더 괜찮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내가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하기 전에 결국 대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때 또 알아봐야 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이 어디인지 정도는 내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책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기금이 든든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사이트 가셔가지고 현재 가능한 정책 대출들 꼭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시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경제기사 같은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지 잘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나는 갈아타기를 할 건데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아타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부심스 채널톡 친구 추가해주시고 채팅방에 이벤트라고 적어주시면 이 서식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제가 무료로 드렸던 서식들 다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영상 하단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 자금에 대한 부분, 지금 내가 갈아타기 할 타이밍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으니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갈아타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실제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서울 강북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이분은 22년 1월에 6억 정도의 이 집을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때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서울시 강북구가 조정지역이었냐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거나 AI한테 물어보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서울시 강북구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이분은 실거주 요건 2년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2년에 내가 보유 요건 2년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요건을 다 갖추셨고요. 지금 현재 이 집의 시세가 8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가 8억이니까 이게 양도세 비과세 기준으로 12억을 넘지 않잖아요. 그러면 6억에 샀고 지금 8억에 판다면 그 2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성북구에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내놓고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내가 가려고 하는 11억 아파트의 잔금일까 제가 맞추라고 했죠.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할 게 만약에 잔금일이 안 맞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최대한 좀 근접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때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이라는 건 법보다는 협의가 더 우선이에요. 협의만 되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중도금을 먼저 이만큼 더 드릴 테니까 먼저 이사를 뭐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금 양쪽을 좀 조율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어떤 집을 갈아타기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집을 조금 손을 보잖아요. 그러면 잔금이 당일에 이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중도금 같은 거 드리면서 좀 공사 진행하게 해달라.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협의 보시면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는 제가 대출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이 만약에 규제 지역이다.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LTV,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이 40%잖아요.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대출 6억까지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대출은행에서 가계대출 총량제 때문에 대출 줄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가 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확인하시고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지금 기존 집 팔았을 때 대출까지 다 상환하고 남게 되는 돈, 그거 합쳐가지고 혹시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거까지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좀 전략을 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잖아요. 하반기까지 집을 좀 천천히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을 좀 하반기까지 팔고 잔금일을 좀 넉넉하게 해서 내년 초쯤에 잔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 매도 계약이 됐다. 매수 계약을 하시고 매수 계약 하실 때도 잔금일을 내년 초로 맞추시면 보통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다시 리셋이 돼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대출 받기가 수월하니까 그렇게 조금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아타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아타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가지고 서식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